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제약 바이오 대장주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이 서정진 명예회장이 경영권에 복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 중이죠. 사실 이번 명예회장의 복귀는 현 경영진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의결안이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회장은 은퇴 당시에 그룹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소방수로서 긴급하게 출동해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었죠. 그렇다면 오늘은 셀트리온의 소방수 서정진 명예회장은 어떤 사람인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 명예회장은 1983년에 삼성전기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때 성실했던 그의 모습을 본 임원들이 이직을 할 때 그를 데려가서 한국생산성본부 그리고 대우자동차 등으로 거취를 옮기게 됩니다. 이후에는 1998년 IMF로 인해서 이 직장을 잃게 되는데요. 이때 나이가 서정진 명예회장이 45세의 나이였다고 합니다. 이때 자본금 5천만 원을 가지고 대우자동차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 5명과 함께 이 셀트리온의 전신인 넥소를 창업하게 되는데요. 2009년 셀트리온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올라선 가운데 2009년에는 셀트리온의 자회사 셀트리온 제약까지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세계 최초로 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또 서정진 명예회장의 학력과 가족 관계까지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 명예회장은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석사로는 경영학을, 이후 약학 박사로는 명예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셀트리온 그룹은 가족회사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자회사인 셀트리온 제약의 대표이사를 동생인 서정주 이사가 맡고 있고요. 배우자는 셀트리온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또 자녀들도 셀트리온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서정진 명예회장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니까요. 오늘의 이슈도 결국 셀트리온과 관련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오늘의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셀트리온 서정진의 복귀, 왕회의 귀환일까인데요. 셀트리온 서정진 명예회장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플로우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은퇴한 대표를 다시 불러들인다. 그만큼 이게 참 회사 끌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셀트리온에 다시 한번 복귀를 하게 되는 서정진 회장을 보면서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왕의 귀환일까? 우선 파트 나눠보겠는데요. 서정진 회장의 복귀가 이제 적극적인 이제 경영 쪽으로 시동을 거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셀트리온이 이끄는 제약 바이오 업종, 요즘 제약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괜찮죠? 그리고 전략까지 갑니다. 자, 복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서정진 회장,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이 강연 같은 이제 영상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분에게는 좀 배울 게 많다. 굉장히 이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토로 삼을 만한 그런 이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좋게 보시는군요.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셀트리온의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뭔가 셀트리온에게는 이 전환점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제 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2020년 12월에 퇴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불과 이제 한 3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복귀를 그렇죠. 하신 거죠. 네, 그렇죠. 3년 안 돼서 다시 복귀를 하신 거고, 결국에 이제 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힘드니까. 그럼요. 네. 쉽게 얘기하죠. 그냥 안 되니까 온 거예요, 다시. 네, 잘 되면은 다시 돌아오실 이유가 없죠. 그럼요. 네, 그런데 잘 안 되니까 현재 이사진에서 잠깐 이제 한시적으로 좀 복귀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네, 쉽네요. 네, 그래서 이달 28일에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주주총회가 열리고 셀트리온 홀딩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룹사들에 대해서 사내 이사 겸 이사회 공동 의장을 맡게 되실 예정에 있는데 지금 일단 이미지를 또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셀트리온의 실적표입니다. 실적표고 주가 추이죠. 그러면서 실적이 보게 되면은 사실 꾸준하게 외형 성장은 이뤄내고 있어요. 그러네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은 4천억 정도가 이제 성장을 했는데 보게 되면 영업이익은 2021년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네. 주가 자체도 2022년 초부터 계속해서 내리 하락만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주들 입장에서 속이 타죠. 워낙에 이제 셀트리온이 소액 주주의 비중이 또 많다 보니까 그럼요. 예, 이 셀트리온의 주가를 어떻게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워낙에 이제 외형 성장은 했는데 돈은 이제 못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소방수로 투입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지난해는 이제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13%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또 크게 문제였어요. 전년 동기 대비 약한 반토막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계속적으로 이제 이 수익성을 좀 하락을 하고 있었고 결국에 이제 이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하면서 셀트리온에게 이제 기대되는 부분, 요게 이제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셀트리온은 올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올해가 이제 중요하냐면 일정이 있나 보죠? 올해 일단은 출시될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줄줄이 다 대기 중에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네. 결국에는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서 품목허가 받고 판매허가 받고 그러면서 판매 전략을 잘 꾸려 나가야지 결론적으로는 이제 실적이 좀 크게 뛰어오를 수가 있는 건데 네. 판매 전략 잘 못 짜면 또 이게 실적이 그렇게 외형 성장은 하는데 영업이익은 또 끌어올려지지 않아지는 실익이 별로 네.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한 이제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들의 이러한 출격 대기 중 이러한 네. 것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좀 끌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룹 합병에 대한 건들을 셀트리온이 지금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합병에 대한 건들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이제 이번 달 5월에 바이오 시밀러 유플라이마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사실 작년에 유플라이마 품목허가 건으로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연기가 됐거든요. 네. 그러다가 올해 약 5월 정도에 FDA에서 이제 품목허가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네. 판매가 이제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7월부터 바로 이제 미국 판매 돌입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에서 이미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말에 판매 허가가 미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시장이 더 넓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북미 네. 시장까지도 이제 점유율을 넓혀가는 그러한 이제 중요한 한 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셀트리온이 비단 이뿐만 아니라 이제 해마다 계속해서 파이프라인 늘려나가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스텔라, 그 다음에 뭐 아일리아, 악템나, 뭐 프롤리아 등 이제 연내에 5개 품목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 또한 허가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이제 그동안에 준비해 왔었던 바이오 시밀러 이 제품군들이 일제히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 출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올해가 사실 셀트리온은 이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농사 잘못 지으면은 다 그렇죠. 허투루 날아가네요. 이게 네. 농사 그동안에 지어놨던 거 이제 결실을 지어야 그렇죠. 되는 해인 건데 워낙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 자체도 지금 경쟁력이 상당히 좀 경쟁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판매 전략을 굉장히 잘 꾸려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서정진 회장이 이제 좀 급하게 투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쪽에서 아주 잘하신다는 내용이죠. 워낙에 이제 그렇죠. 이 네. 서정진 회장이 판매 전략을 정말 잘 꾸려 나가십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장사를 잘 하세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네,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에 대해서 네. 결국에는 이제 이 앞으로의 판매 전략을 굉장히 좀 잘 꾸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불과 5명이던 그룹을 코스닥 1위 기업까지도 이렇게 끌어올리셨으니 그렇죠. 이러한 이제 노하우로 판매 전략을 잘 꾸려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사 합병에 대한 부분 맞아요. 기억을 해보면 2018년에 이제 셀트리온이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분식회계 논란 때문에 이제 거래 정지 위기에 놓였고 그래서 합병이 좀 무산이 됐었는데 지난해 3월에 이제 이 셀트리온이 이 회계 기준 위반이 있었긴 했지만 고의성은 인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 합병에 대한 건들 그러니까 이 분식회계 논란은 어느 정도 이제 잠식이 됐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합병 절차가 재개가 되기는 할 겁니다. 네. 재개가 되기는 할 텐데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소액주주 이 기준이 지금 셀트리온이 67.49%,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6.64%, 셀트리온 제약이 45%거든요. 그만큼 이제 소액주주가 워낙에 이 셀트리온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합병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소액 주주들의 어느 정도 이 원하는 부분들, 주주 환원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합병 비율을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네. 뭐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합병 이후에 청사진을 제시한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이 어느 정도의 이 앞으로의 가야 될 길, 이러한 것들을 이제 소장진 회장이 또 잘 꾸려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결국에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 제품 올해 잘 팔고, 그 다음에 합병에 대한 건들만 또 잘 마무리가 되면 다시 네. 한번 또 이
끌어올릴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이제 안정적인 길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라 결국에 이제 올해 완전히 그냥 길 닦아놓는 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길을 잘 닦아놔야 되다 보니까 확실하게 노하우가 있는 이 서정진 회장의 복귀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의 연기라는 단어는 없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최근에 뭐 가끔 그래도 이 분위기가 나아지는 게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약간 분위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최근에 이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 이제 확실히 제약 바이오 쪽이 무언가 좀 전환이 되려나라는 부분들. 셀트리온 차트 이제 잠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차트를 이제 잠깐 이제 띄워주시면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수급이 어느 정도 동반되는, 셀트리온 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들어와주고 있죠. 의미 그러면서, 있네요. 네, 오늘까지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저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이제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한 5만 원대 정도까지 눌린다, 혹은 네. 한 6만 원 정도까지 눌린다라고 하면 무조건 모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게 보시는 네, 그만큼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저는 안 좋은 것들은 지금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좋은 이야기들이 하나씩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런데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품목화가 되면 실적이 떨어질 거냐? 그렇죠. 그렇지는 않죠. 이미 투자 비용은 들어갈 대로 다 들어갔고, 그렇죠. 실적이 이제 나와야 되는 시점인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좋은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는 확연한 것 같습니다. 잃을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정진 회장이 분명하게 무언가 판매 전략들을 이야기하고 꾸려 나가겠죠. 그리고 네. 그 부분이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에 이 셀트리온 그룹사들은 전체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눌린다. 6만 원 정도 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 눌린 구간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저는 계속해서 좀 모아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지금 현재 바닥은 확실하게 잡아줬고 전환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제약 바이오 업종이 항상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움직이는데 그동안에는 워낙에 안 좋았었는데 시장의 현재 관심 자체가 이 4차 산업군들에 완전히 좀 몰려 있습니다. 맞아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갑자기 이제 원전 쪽이 좀 올라오긴 하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AI나 로봇 쪽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4차 산업 쪽에 이 수급이 좀 쏠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거시적인 환경 자체도 사실 제약 바이오 쪽엔 불리했죠. 네. 워낙에 이제 이 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거시적인 환경 자체도 불리했는데 이제 금리 목표치는 이번에 파월 의장이 살짝 매파적인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봤자 작년에 한번 올린 수준까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제약 바이오 쪽에 셀트리온이 분위기를 전환을 해준다. 보통 제약 바이오는 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셀트리온이 이렇게 끌고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고 봤을 때 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도 같이 끌고 올라가는 그림. 그렇죠. 그다음에 2차 전지라고 하면은 배터리셀 3사가 올라가면서 같이 또 끌고 올라가는 그림. 이제는 이러한 그림을 제약 바이오 쪽에는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해줄 수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약 바이오는 그냥 일부 이슈 있는 개별주 정도만 계속해서 좀 움직여 왔었거든요. 그렇죠. 뭐 실적이 받쳐주는 최근에 뭐 건기식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제약바이오 쪽에는 주도주가 결국에는 부재했었던 거거든요. 대장주가 역할을. 그냥 좀 죽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네. 개별주들만 갔었는데 대장주가 살아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 분위기를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좋은 이슈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야,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그런 매력을 충분히 느끼시는 게 또 개인 투자자인데 그렇죠. 새로운 모멘텀이 네. 되겠어요. 네. 작년에 사실 기술 이전이 이제 조 단위로 나오는 기업들이 꽤나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조 단위로 나왔는데도 그냥 하루에 한 뭐 10% 정도 상승 나오고 바로 차익실은 나와버리는. 그러니까 투자 심리 좋았을 땐 그러면은 확 가거든요. 그냥 네. 상한가 2연상 막 이런 그림이 그런 그냥 그림이죠.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좋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업종 쪽에 투심이 좀 많이 여전히 죽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투심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데에는 분명하게 셀트리온은 저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셀트리온이 이제 앞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를 해줄 것인가 요게 이제 중요한데 저는 충분히 유지를 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들어온 수급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현재 이제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마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에는 저는 모아 나가게 되면 셀트리온도 충분히 좋은 수익은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네.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하기에 지금 이제 훨씬 용이하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네. 셀트리온 그룹주 건드린다라고 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건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건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슬슬 건드릴만 하다. 다만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만 건드리자.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수급이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종목도 좀 같이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예, 투자 전략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 셀트리온이 죽을 것이냐 아니면 살아날 것이냐. 네. 지금은 이제 살아날 확률이 완전히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모멘텀이 있고요. 많네요, 네, 준비가 모멘텀도 이게. 지금 많이 남아 있고 네, 네. 좋은 이슈도 올해 짜자작 나올 거니까 네.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반응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적 회복될 거고 이 좋은 모멘텀도 있으니 계속적으로 주가는 반응을 해줄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 제약바이오 쪽의 대장주가 움직인다. 반도체 쪽 삼성전자 좋은 흐름 나오면 보통 소비장들 같이 가기 마련이잖아요.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는 상태에서 이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충분히 또 같이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제약바이오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중소형주 순환매 환경이 조금 더 다양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2차 전지 AI 로봇 이렇게 4차 산업 종목들이 그랬죠.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기에 이제 제약바이오도 같이 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수급 들어가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뭐 AI에 수급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AI 건드려주고 그다음에 로봇 들어간다. 그럼 로봇 건드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중소형주 순환매를 즐기는 환경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되게 심플하네요. 네, 심플하고 파월 의장이 어제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 네. 원래 우리가 한 12월 정도 네, 네. 이 정도였으면은 아마 오늘 더 떨어졌을 겁니다.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오늘 떨어지는 듯 하다가 시장이 그래도 바닥 잡아주고 끌어올리거든요. 네. 결국에 지금 투심은 분명하게 살아있고 네. 금리 목표치를 파월 의장이 끌어올린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금리 목표치는 거의 도달을 했다라고 시장이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여기에서 이번 달에 경제 지표가 또 안 좋게 나오면 그쵸. 그러면 이제 슬슬 우려감이 좀 어느 정도는 추가적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이번 달에 경제 지표만 그래도 지켜주는 수준으로 나오면 네. 그러면 여전히 투심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중소형주 순환매 환경은 여전히 활발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약 바이오 쪽을 새롭게 우리가 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놀잇감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제약 바이오 쪽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수급 들어간 종목 위주로 건드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수급 들어가지 않은 종목들은 제약 바이오 환경이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이슈가 없으니까 소외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이 이제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는 항상 말씀드리면 최근에 시장은 월요일 날에 수급 들어가면 금요일까지 그 수급 계속 돌립니다. 지금도 그 패턴이 그렇죠. 유효한 거죠.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셀트리온 네, 헬스케어가 수급 들어가 버리니까는 지금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와 버리잖아요. 수급 들어간 첫날에 크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양상이 저는 사실 올해 내내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때문에 수급 들어간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아마 종목 선별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서정진 회장의 복귀를 필두로 해서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살아나나, 그리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힘낼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김영일 전문가께 여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